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준동사의 하나인 부정사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의 의미. 부정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드는 것으로 특정한 어느 한 가지 품사로 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부정사의 형태. 부정사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것이 이제 능동이고, 수동태는 to be pp.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형부정사는 to를 동반하지 않고 오로지 원형만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능동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만 쓰게 되고, 수동태일 때는 비동사 원형의 pp 형태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 명사적인 용법. 명사적인 용법은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그 다음에 주격보어나 목적격 보어, 또 목적으로 쓰이게 되기 때문에 이 명사적인 용법은 주어,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 또는 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적인 용법이 있습니다. 형용사적인 용법은 말 그대로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적인 용법은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 또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겠습니다. 의미를 파악을 할 때 특히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일 경우에 우리가 목적이라든지 또는 원인 또는 이유와 판단, 그 다음에 결과 또는 조건의 양보, 이러한 식으로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국어의 실력이 좀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문맥에 맞게 목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원인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또는 이유, 판단적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결과 또는 조건이나 양보 형태로 해석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독해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노란색으로 쓰여진 이 글씨는 주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죠. 것은 shortcut, 지름길이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냐면 to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그래서 전체를 해석을 하게 되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뒷부분에 그 learning 앞에 있는 to는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to 뒤에 오는 이 learning이 동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to가 오게 되면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느냐 또는 명사가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부정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to 뒤에 명사가 오게 되면 그 to는 전치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t is a good way to study grammar. 여기서 노란색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고 맨 앞에 있는 it은 가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용법으로 to 부정사가 주어가 되는데,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주어를, it이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주어를 짧게 또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진주어를 뒤로 보낸 경우입니다.
물론 문장이 올 경우에는 주어가 문장일 경우에는 that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접속사, 다른 접속사를 써서 문장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진주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is a good way,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지금 요 예문을 보시게 되면 to see, 이거는 이제 주어로 쓰인 케이스죠. 그래서 보는 것은 to believe,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to believe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하실 때 믿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부사적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의미가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명사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주어의 성격,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이 되겠죠. 행동이죠.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인 것이 이게 to believe, 이것도 역시 어떤 행동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같을 경우에는 이거를 명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적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보어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이 to see가 아니라, 주어가 to see가 아니라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주어는 사람인데 이 to believe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과 행동 서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때는 앞에 is와 to를 합쳐서 요 is와 to 요거를 우리가 will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부사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 to believe 이렇게 오게 되면 그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보어가 아니라 그냥 he 주어, 그 다음에 is to는 will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 believe 동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o 부정사가 보어로 쓰일 때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요거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목적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역시 명사로 쓰인 것인데, 자, I want,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항상 우리가 동사가 오게 되면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또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지 이거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ant 하게 되면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노란색 to 이하가 이것이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To travel with her,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told her, 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her, 여기서는 I요, 간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무엇을 말했는지 목적어가 역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 DO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go on a trip together. 자, 함께 여행을 가기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함께 여행을 가기를 또는 가자고 told,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 to finish by tomorrow. 여기서 이 빨간색 글씨가 이제 명사인데 그 뒤에 노란색 글씨는 자, 앞에 있는 work 명사, 즉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되겠죠. 이 목적어를 수식을 해주기 때문에 목적어는 품사로 따지면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를 꾸며줘서 이걸 투부정사는 형용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자,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work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time to leave. 자, 앞에서의 it은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비인칭 주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날씨에 관련된 거라면 날씨가 되는 것이고, 때를 나타내는 경우라면 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가 현재가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to leave, 떠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time, 이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이 돼서 지금 떠날 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He is the very man. 여기서의 very라고 하는 것은 매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면 to do this job. 이 일을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면 그는 이 일을 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맥에 맞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목적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ork to live. 빨간색 work은 동사죠. 그런데 이 동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뒤에서. 그러니까 to live, 살기 위해 일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work이란 동사를 꾸며줘서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t live to work, 일하기 위해 live, 사는 것은 not, 아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이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다는 얘기는 앞에 문장에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도 그냥 생략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문어체라기보다는 구어체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원래 쓴다 그러면 I work to live, but I don't live to wo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생략을 I라는 주어 생략하고 또 물론 접속사도 생략을 하고 조동사도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원인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 was happy. 나는 행복했습니다. To see her again. 다시 그녀를 보게 돼서. 그러니까 본 게 원인이죠. 이 happy에 대한. 그래서 보게 돼서 happy. 행복하다. 이 happy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역시 부사적인 용법으로 원인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유와 판단이 되겠습니다.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To help poor people.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름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돕는 것을 보니 또는 돕기 때문에 She is very kin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가만히 보면 사실 원인하고 이유 판단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까 아주 친절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원인, 이유, 판단은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He left Seoul.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Never to return. 자, 결코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에 이런 목적이나 원인, 이유, 판단으로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 문맥상 해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문맥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I work hard only to fail. 자,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only to fail. 예. 그러나 결국에는 fail, 실패했습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only입니다. only. 우리가 그래서 보통 only to 동사 원형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only가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오직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only의 위치가 to 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 투부정사를 수식하는 게 only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to 안에 only가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이 only는 투부정사를 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fail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only to fail 그러면은 따라서 뭐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to only fail 그러면은 오직 실패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때 이 only의 위치가 to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요거는 좀 신중히 보셔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에 해당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ll be happy to go on a trip with her.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I'll be happy입니다. 여기 지금 will의 약자죠. I wil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래가 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 아래 이 투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 있죠. 네, 가정법 또는 조건절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겁니다. 만일 내가 그녀와 함께 여행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그 밑에 보시면 to 부정사의 구가 앞으로 갔죠. 맨 문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to go on a trip with her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오고 I'll be happy 이런 문장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뒤에 있던 to 부정사 다시 얘기하면 이거 부사구인데 이게 맨 앞으로 갔어요. 문장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부사구를 독립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절 뒤에 있는 I'll be happy 요거와 이제 구별을 해준 거죠. 콤마를 찍어서. 예. 그래서 이 to 부정사의 이 독립부사구가 예. 그 다음에 있는 if I go on a trip with her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장을 구로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투부정사거든요. 그래서 요 if부터 시작해서 요 her까지 있는 요 부사절, 그러니까 조건들이죠. 요게 구로 변할 때 요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to go on a trip with her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이 부사구가 꾸며주는 요 주절 I'll be happy 첫 문장에 I'll be happy의 이 will 이런 미래 조동사 또는 뭐 would나 could나 뭐 이런 should나 이러한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 올 경우에는 일단 이건 가정법 또는 조건절의 문장이 부정사 구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보에 해당되는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to do your best. 근데 뒤에 뭐가 왔습니까? could라는 게 있죠. 조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가정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정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자, 다시 얘기하면 to do your best 하고 you could not finish it within a week. 이거하고 내용이 서로 역접 관계예요. 그러면은, 이건 양보구나. 우리가 보통 양보 그럼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될 때 우리가 이걸 양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ven if,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even if you did your best, 비록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you could not finish it within a week. 당신은 일주일 내에 그것을 끝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even if 대신에 although를 써도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although는 비록 당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는 한 거예요. although가 오면 또는 though 이게 와도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even if, 이 if가 있다는 얘기는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안 한 겁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지금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although나 though가 오게 되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even if가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although하고 같다. 또는 though하고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직설법이에요.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even if는 실제로는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라는 점, 가정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이 문맥에 맞게 이 전후 관계를 생각을 해서 뭐 조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양보로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딱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고 문맥을 보면서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의 그 국어 실력을 총동원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사의 시제와 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정사의 시제 그러면 단순 부정사 또 완료 부정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부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준동사, 모든 준동사, 다시 말씀드리면 부정사를 포함한 동명사, 분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제를 구별하라 그러면 단순, 완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명사다 그러면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이렇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사일 경우에는 단순 분사, 완료 분사 이렇게 시제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부정사이기 때문에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렇게 시제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과 완료의 개념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순은 주절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의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요 개념은 여기서 끝내고 일단 그 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형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부정사의 능동은 자 to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괄호 쳐놓고 not이라는 게 있죠. 이 not은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이 뭐냐면 not이 이 to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부정을 하는 것은
to 앞에다가 갖다 놓는다. not을. 그걸 꼭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동태는 not to be pp.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의 행위다. 자, 그러면 단순과 완료의 그 차이가 단순은 주절의 시제하고 같거나 미래일 때 단순 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의 행위일 때 이때 완료 부정사를 쓴다는 거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완료 부정사의 능동태 공식은 not to have pp. 그 다음에 수동태 공식은 not to have been pp.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공식을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제를 보면 시제는 단순과 완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단순일 때 능동 그러면 동사 원형 그 다음에 수동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능동태 그러면 동사 원형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에 능동태는 완료의 능동태는 have pp 우리가 보통 완료형 그러잖아요. have pp죠. 그 다음에 완료의 수동태 그러면 have been pp죠. 예, 여기에 부정사니까 앞에 to만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to, 비동사 플러스 pp 앞에 to, have pp 앞에 to, 그 다음에 have been pp 앞에 to 이렇게 to를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정사를 또 부정을 할 때 그때는 not을 이 to 앞에다가 다 갖다 놓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순 부정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보시기 전에 단순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주절의 시제와 같거나 미래의 행위다 라고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능동태일 경우에는 not to 동사원형, 수동태일 때는 not to be pp 이런 형태가 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보면서 이해하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면 I hope you, 자, I hope you to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여기서 hope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주절의 동사죠. 주절의 동사. 다시 얘기하면 이 바로 밑에 문장을 보시면 I hope that 해놓고 you will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이 문장에서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쓰려고 하는 문장인 겁니다. 그래서 I hope고 그 다음에 이 that 여기 이 hope의 목적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I hope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주절인데 이 목적어 안에 이 목적어가 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절 안에 또 이 데디아라는 절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있는 I hope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주절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ope가 현재죠. 빨간 그 hope가 빨간색이 이 hope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that you will take 이렇게 왔는데 will 여기 미래죠. 근데 사실은 이게 현재형입니다. 의미가 미래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의미가 미래건 또는 뭐 현재형이건 hope하고 시제가 같거나 미래죠. 예, 그래서 자 이걸 이럴 경우에는 자 that 지금 구로 이제 고치는 거예요. to 부정사로 고치는 거니까 that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you 틀리죠. 주어가 틀리죠. 앞에 있는 I 하고 요 you하고는 주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어는 생략을 못하죠. 그래서 you는 놔두게 되는 겁니다. 생략을 할 수가 없죠. 같아야 생략을 하고 같지 않으면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생략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take를 빨간색 will take에서 will은 조동사니까 이제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해버리고 요 take 앞에다가
to를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게 능동이니까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 take. 그래서 맨 첫 문장 I hope you to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장을 이해를 못 하셨다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또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요 다음 문장에서 보면 그 밑에 있는 그 절 I hope that you would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이 문장이 바로 위에 있는 I hoped you to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이렇게 이제 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바로 절로 되어 있는 걸 보시죠. I hoped가 빨간색이죠. 근데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 that 절에 보면 would take 빨간 거 would take가 맞죠? 그럼 would가 will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앞에 hoped도 과거고 요거 would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같죠. 또 의미상으로는 뭐 또 미래고 그래서 꼭 뭐 의미가 미래가 아니더라도 시제가 같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얘도 단순 부정사를 써야 되겠다. 그런 부정사를 쓰기 위해서 조동사는 일단 무조건 생략을 합니다. 근데 not이 만약에 있다. would not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not은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would는 생략을 하고 자 본동사를 항상 중요한 게 본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take를 to 동사 원형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take가 어차피 동사 원형이니까 to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I hoped you to take a chance of watching the final game 이런 형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not 그러니까 부정사를 부정하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equal로 되어 있는 그 밑에 문장부터 보시는 겁니다. 자, it is natural that 자, it은 가주어고 that이야는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자, that이야는 is natural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is는 현재형이 왔는데 that 이하에도 시제가 현재가 왔어요. is not treated as a leader. 그래서 지도자로 취급받지 또는 대우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해석을 하면 리더로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은 is natural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탐은 앞에 주어하고 달라요. 그쵸? it은 또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for를 쓰게 되죠. for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 앞에 for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for가 왔어요. for Tom 이런 식으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is not treated가 왔는데 자 현재니까 Tom 뒤에 시제가 is not treated 이렇게 현재가 왔기 때문에 단순 시제가 되겠죠. 그럼 단순 시제니까 자 일단 여기서 is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수동태에서 is not treated에서 is는 수동태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본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제는 이제 단순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is는 생략을 해버려요. is를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treated가 이게 지금 이제 수동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treated를 어떤 형태로 고쳐줘야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pp로 고쳐줘야 돼요. 얘를. 그래서 뭡니까? to be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not은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not to be treat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노란 거 보시면 not to be treated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의 비동사, 여기 not to be treated의 이 be는 이 아래에 있는 is not treated의 is가 아닙니다. is가 be로 변한 게 절대 아닙니다. 본동사 is not treated에서 is는 조동사니까 생략을 하고 이 treated가 본동사거든요.
요 본동사를 be treated로 바꾼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is나 treated에서 is가 be라면 요 is not, 요 not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to be not treated 이렇게 되겠죠. 지금 위에 보시면 not이 to 부정사 앞에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 is not treated에서 요 is가 생략이 되고 조동사니까 생략이 되고 자 not은 그대로 있고 요 밑에 treated가 빨간색 treated가 to be treated가 되니까 not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to 부정사 앞에 오게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좀 설명들을 조금 잘못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준동사, 다시 얘기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서 자, 우리가 동사를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고칠 때 맨 끝에 있는 동사, 수동태면은 요 PP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have PP다 그러면 또 끝에 있는 거 PP.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 또는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가 왔다. 그러면은 ING가 본동사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동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끝에 있는 게 무조건 동사입니다. treated는 동사고 앞에 있는 is는 조동사예요. 수동태 만들 때 쓰이는 조동사예요. 그래서 이 treated를 지금 뭡니까? 수동태 문장이었으니까 to be pp로 고친다. 이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데디아의 문장을 위에 부정사구로 고치면 It is natural for Tom not to be treated as a leader.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 Tom 앞에 for가 있죠. for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우리가 투부정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오고 그 다음에 앞에 for 이런 Tom 이런 게 오게 되면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 뒤에 있는 명사 Tom이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Tom이 리더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is natural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탐을 위해 뭐 이거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리더로 대우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오면 이 for 명사를 의미상의 주어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본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은 이제 is가 이제 was로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이제 시제가 과거로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it was natural that Tom was not treated as a leader. 이런 문장을 바로 위에 있는 구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생략을 하고 이제 구로 고쳐야 되니까 접속사 that을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Tom 앞에다가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for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as 같잖아요. 빨간색 보시면 was 시제가 같죠. 과거. 그러니까 과거니까 단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조동사 was는 생략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not은 not은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treated 자 요게 이제 pp거든요. 그러니까 수동태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고쳐야 되니까 자 단순 부정사의 수동태는 to be pp 형태로 바꿔야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것처럼 to be treat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o be treated 앞에 not은 자 아래에 그 was가 생략되고 not이 있던 것을 not이 있던 거 그게 앞에 to be treated 앞에 있는 not입니다. 그리고 treated 그러니까 was가 생략되고 not 뒤에 있는 treated가 to be treated가 된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를 부정을 할 때는 not이
부정사 앞에 온다는 점. 그러면 왜 앞에 오느냐? 그거 지금 설명드렸죠? 맨 끝에 있는 동사가 본동사다. 그래서 본동사를 뭐 능동이면 동사 원형으로 고치고 수동이면 BPP로 고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완료 부정사의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의 행위이다. 그래서 능동태는 not to have pp, 수동태는 not to have been pp, 이러한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단순 부정사는 절을 구로 고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엔 to 부정사를 밑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절로 고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seems to have gone there. 자, 여기서 주절의 시제가 seems, 현재죠. 그 다음에 to have gone, 이거는 완료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 부정사는 주절의 시제보다 과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seem은 현재니까 seem보다 과거는 뭐겠습니까? 과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치게 되냐면 It seems that she wen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t은 가주어고 that이하는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기에 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seemed to have gone there. 이번에는 seemed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가 왔어요. 과거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to have pp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it seemed that, 자, 이제 to have gone there를 절로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절이 오게 되니까 that이 왔어요. 그 다음에 이 행위를 누가 했냐면 she가 한 거죠. 그래서 she,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seemed가 과거니까 과거보다 전 시제를 쓰게 되면 had pp죠. 그래서 had g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d gone the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seemed that she had gone there. 자, 그녀가 거기에 갔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seem to 용법이라고 하죠. seem to 용법, 그것을 우리가 이 seem to 용법을 이 seems 된 용법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용법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natural for Tom not to have been treated as a leader. 자, 이런 거 해석을 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it은 가주어고 for Tom이 이게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not to have been treated as a leader. 자, 앞에 시제가 빨간 거 is예요. 현재죠. 그 다음에 not to have pp가 왔어요. 그러면 완료 부정사니까 is보다 전 시제,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보시면 it is natural that, 그러니까 for를 that으로 바꾸고, 자, 이제 Tom이 주어가 되죠. Tom,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was not treated as a leader,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과거의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과거의 수동태 was treated인데 not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not을 써준다. 그래서 앞에 단순 부정사에서는 이 절을 위에 구로 바꾸는 형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엔 이 구를, 부정사 구를 이 절로 고치는 절로 고치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에 It was natural for Tom not to have been treated as a leader. 자, 여기서 주절의 시제가 was, 과거가 왔죠. 그 다음에 뒤에 부정사는 완료 부정사가 왔어요. 그럼 과거보다 전이 돼야 되니까, 자, it was natural that,
예, 이제 절로 고치는 거니까 대시 왔고 탐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겠죠. 과거보다 전이니까. 그러니까 자 had pp인데 과거 완료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had been pp예요. 그렇죠? had been pp. 그런데 이제 위에 not이 있었잖아요. 이 not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걸 이제 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had not been treated. 그래서 as a leader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 not을 어디다 넣느냐. 이게 이제 또 고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 not의 위치는 자 앞에서 요 지금 보시면 자 had been treated에서 요 had가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not 뒤에 있는 bean도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man 뒤에 있는 treated가 본동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네, 본동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조동사가 had도 있고 bean도 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조동사 항상 부정을 할 때는 맨 앞에 있는 조동사 had 다음에 쓰는 거죠. had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not이 had 뒤에 와야 돼요. 그런데 비동사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와야 되니까 had been not treated 아니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가 여러 개가 올 경우에는 맨 앞에 있는 조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had better 동사 원형. 그거는 뭐뭐 하는 게 더 낫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ad better 동사 원형. 그러면 had not better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had better는 had better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로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동사 개념이 아니에요. 부사 개념이에요. had better가 한 덩어리로 쓰여서 부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지 had not better 동사 원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동사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있는 이 had 뒤에다가 not을 써준다. 그걸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